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해마다 6월이 되면 나라 위에 희생하신 분들 생각에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마음껏 즐길 수도 없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잊고 살고 있더라도 6월쯤에는 그 감사함을 살포시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3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함께하는 지네마을 라디오 제이좋아 지네좋아. 저는 날씬한 DJ 준한영입니다. 네, 본 방송은 우리 진해 지역의 명소 그리고 진해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인데요. 오늘 1, 2부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우리 역사 속의 해군 이야기, 3부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2023년 6월에 함께하는 진해마을 라디오 제이좋아 지네좋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좋아 진행에 앞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지역 역사 전문가이신 해운 김명남 선생님, 그리고 프리랜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화 선생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네, 올해 들어 그 진해 지역의 독립혁명사에 대한 개념과 함께 우리 진해 역사 이야기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집 방송으로 진해 역사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전 해군 대령을 전역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의 해군을 널리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손영섭 대령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예, 안녕하세요. 손영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대령님 수주부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호국 보훈의 달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오늘 6.25 전쟁 시 우리 한국 해군 활약상과 네네. 대한해 회전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백두산함 즉 네네. PC-70이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 예, 그 백두산함이라면은 그 6.25 전쟁 시에 네네. 우리 한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아, 역시 그렇구나. 역사 전문가셔서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아시네요, 선생님. 예. 네네. 선생님께서는 역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예. 네. 그 오늘은 6.25가 발발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해군 이야기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뒷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예. 혹시 손원일이란 이름을 아시는가요? 삑! 저는 예. 압니다. 저도, 아시나요? 예. 선생님 저도 알고 알고 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진짜? 있습니다. 네, 저기 오. 해군 부대에 들어가면 동상 세워져 있어요. 역시 해군 가족이라서.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네네. 1945년 우리가 해방을 하죠. 네네. 해방을 하면서 우리 손원일 제독은 해군을 창설했습니다. 네. 해군을 창설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되셨는데 네네. 북한의 전쟁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 손제독은 네네. 1949년 6월 1일부터 네네. 함정 근조기금 각출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이 네네.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군 장병들에게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하고 해군 부인의 도움으로서 4개월 만에 15,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자발적인 참여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자발적인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단하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럼 1949년이면 바로 그 한 해 전이네요. 예, 와, 맞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역사적으로 배우고 네.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때 1949년에는 그쵸? 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할 걸 몰랐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못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네네. 예, 그래서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은 네네. 함정 근조기금 모금 현황을 네네. 이승만 대통령께 보고를 했죠. 네. 이 보고를 받으신 이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정부 지원금 45,0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합 6만 달러를 들고 네. 손해를 제도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군함을 사러. 예. 그래서 미국 군함 PC 823호정을 선체 가격으로 네. 18,000달러를 지불하고 음. 그래서 1949년 10월 17일 미국 함정을 인수했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뭐 전투함이나 군함 이런 게 없었나요? 네, 그렇죠. 아 해군은 있었는데 배가 예. 없었군요. 예. 야. 해방 이후에 미군과 일본 해군이 쓰던 소해정 네네. 그리고 보조정들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포가 달린 군함은 없었지요. 아. 당시 이 배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후에 태역에서 미 해양대학교에서 앤슨 화이트 헤드라는 이름으로 명명돼서 네네. 해양대 학생들 실습선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해일 해군 참모총장과 인수요원 15명은 네네. 수리비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수한 배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을 인수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함정 정비에 최선을 다했죠. 이야, 우리 이쯤 되면 우리 한번 또 박수 한번 또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수. 예. 야, 와우, 와우, 예. 와우. 네. 어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오게 됐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 2개월 동안 열심히 자체 정비를 하고 난 후에 네네. 12월 26일 네. 오전 10시에 우리 손해일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의 뉴욕항 미 해양경비대 즉 네네. 코스트가드죠. 네네네. 지금은 우리 해양경찰 네네. 그 팔부두에서 이 배를 백두산함 PC701 함이라고 명명하고 네. 박옥규 함장에게 명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옥규 함장님. 그럼 최초의 그 함장님은 박옥규 함장님. 예. 백두산함 박옥규. 이 성함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기억해 주시면 네. 좋죠. 우리의 역사니까요. 예. 네. 박옥규 함장은 참고적으로 네네. 우리 손해일 제독보다 9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를 모는 전문가였고 그래서 2대 참모총장이 되셨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같이 가셔서 인수해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인수한 백두산함은 길이가 53m, 네네. 톤수는 450톤, 이 폭 넓이죠. 넓이는 7m. 속력은 최대 속력이 20노트인데 그걸 시속으로 바꾸면 37km 갑니다. 바다에서 37km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네. 예, 이 백두산함은 뉴욕항을 출항해서 네네.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 해군 수리장에서 3인치 네. 76mm죠. 이 함포를 장착합니다. 네. 그 포가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발 시험 발사를 했고요. 시험 발사를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포탄 100발을 구입하고 결국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을 했던 겁니다. 이야, 우리 또 여기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진해 나갑시다. 입항. 예. 이야, 진해. 정말, 예. 자랑스러워. 진해로 들어왔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 1950년 4월 10일에 예. 진해에 들어왔다.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하는데요. 예,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진해에 입항한 후에 우리 최용남 함장, 인중령 최용남 등 65명 성조원이 성함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중갑판에 네네. 좌우에 12.7mm 중기관총 이정을 설치합니다. 네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투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죠. 이렇게 백두산함은 탄생된 겁니다. 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약간의 수리를 기간을 거쳐서 네네. 백두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또 네네. 사기 위해서 네네. 기금을 냈잖아요. 우리 네네. 장병들이. 네네. 그 장병들이 전국에 걸려 있으니까 다 네네. 있으니까 네네. 이 대포 달린 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6월 초에 진해를 출항해서 부산 등 7개 항구를 방문하고 네네. 6월 24일 오후 밤 네. 11시 30분에 진해에 입항했었습니다. 그 기금을 내준 장병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뭐 그 퍼레이드 그런 의미고 또 패션쇼로 치면 옷 같은 경우는 패션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군요. 예, 그래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 그렇게 퍼레이드처럼 한 바퀴 선을 보이고 진해에 다시 돌아온 게 6월 24일 밤 11시 30분. 와. 갑자기 소름이. 네. 그렇습니다.
혹시 6.25 전쟁이 해상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건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원래 38선을 뚫고 막 예. 뭐지 탱크랑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 아니 아니에요? 정말 모른다. 38선은 이후에 전쟁 이후에 아니 38선이 그러니까 지금의 38선 그러니까 그런 그 경계선을 육지로, 뚫고 왔을 거라 비무장지대 지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왔을 거라 생각해요. 육상으로 우리 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바다에서 시작됐나요? 예.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한 지상군들은 네네. 그 당시 경계선이었던 38도선을 넘어서 침공을 했습니다. 네네. 반면 북한 해군은 네네. 오전 3시 30분에 30분이 앞선 시간이네요. 네네. 동해 쪽에 있는 옥계, 삼척, 임원 등지에 게릴라 부대인 북한 제766 부대원 3,100명을 상륙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우리 해군은 오전 5시에 네네. 우리 묵호항에 대기 중인 소해정 네네. YMS 509라고 하는 가평정인데요. 네네네. 이 배를 긴급 출동시켜서 옥계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북한 해군 PGM 한 포인데요. 네네. 이것과 약 20분간 교전을 했는데 네네. 결국 그 적함은 백군대 명중대에서 북으로 도주했죠. 그렇다면은 이 6.25 때 그 침범이 육상이 먼저가 아니라 이 해상에서 먼저 침범을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쪽에는 그 피해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우리 그 소해정 가평정도 함수에 적탄 한 발을 맞았는데 이 소해정인 목선입니다. 목선인 관계로 크게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북한 해군은 그냥 많이 파손해서 도주했죠. 도망갔네요. 이것이 이 북한 해군과 첫 번째 교전한 옥계해전입니다. 옥계해전.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해군본부에서는 진해에 있는 백두산함에게 명명을 해서 PC-70이라면 소해정 YMS 512, 518정을 지휘해서 동해 안의 묵호 근해로 출동해서 적 함선의 상륙을 저지 또는 경멸하라 하는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출동 명령을 받았군요. 백두산함은 그래서 군적을 하고 인원을 소집해서 오후 3시에 진해를 출항합니다. 가덕도를 지나고 부산을 돌아서 울산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에 그 시간은 오후 8시 12분이었습니다. 북동쪽에 있는 수평선 쪽에 검은 연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함장은 가까이 가서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까이 가서 국제신호로 이는 그 국제신호인 수기와 발광신호로 국적과 출항 항구와 목적지를 약 30분간 검문을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배는 시꺼먼 색으로 칠해져 있는 배였고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서 100m까지 접근해서 쌍안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갑판에 무장 게릴라들이 줄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무장선이군요. 예, 그래서 약 게릴라 600여 명을 태운 북한 무장 수송선이었던 겁니다. 그 아까 그 뭐 3,100명을 상륙시켰는데 그거 말고도 또 600명을 더 태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때 한 달 만에 해결을 하려고 우리 후방인 부산을 교란하기 위해서 이 무장 병력들을 내려보낸 겁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면 아까 그 패션쇼처럼 퍼레이드를 갔다 오고 무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4-5시간 여기 밤 11시 반에 그랬다가 3시 다음 날 5시 이렇게 출동을 했으니까 벌써 4-5시간 이후에 바로 출항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두산함은 최영라 함장을 포함한 전 성조원들이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함장은 적선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헐수선 아래로 집중 사격을 했죠. 그 결과 적선 선체가 왼쪽으로 약 20도 정도 기울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월 26일 오전 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함도 적선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근접한 탓에 적선의 육상포 85mm의 포탄 2발을 맞았습니다. 옥계해전에서 저희가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인명피해는 없었는지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발은 조타실 외벽을 때려서 김창학
병장이 복부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요. 아, 네. 또 한 발은 3인치 우리 3인치 포 갑판에 떨어져서 네네. 전병익 하사가 가슴에 음. 파편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음. 환자들을 우리 병사식당으로 이송해서 네네. 군의관과 의무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네. 그게 괜찮았나요? 아니죠. 음. 중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네네. 그 걱정을 합니다. 나라의 그 걱정? 갑판사관님 적선은 침울이 됐나요? 네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갑판사관은 야 적선은 침울했어. 빨리 힘내고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두 사람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네네. 끝까지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야,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끝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2020년대를 그렇습니다.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예. 목이 메이시나 네. 봐요. 그게 느껴지셔서 저희가 리허설 때도 자꾸 이 부분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국 또, 눈물이 터졌어요. 저희 다 휴지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선생님 계속 이어주시죠. 예. 네네. 예. 만약 우리 대한해외전의 승리가 없었다면 네네. 그 북한 무장 수송선에 포함된 북한군 육전대 제5사고 부대인 600여 명이 부산 지역에 상륙해서 네. 그 부산 지역을 교란했다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6.25 전쟁 중에 미군을 비롯한 자유우방 16개국에서 네네. 3년 전쟁 기간 동안이죠. 네. 군수 물자가 5,200만 톤, 네. 유류가 2,200만 톤, 그리고 연 인원 590만 명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 막혔다면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끔찍합니다. 네, 부산이 예. 함락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먼저 예. 이렇게. 아유. 이런 군수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산 교두보가 사라졌다면 네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펼쳤던 지원 작전과 네네. 낙동강선 방어 작전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천 상륙 작전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6.25 전쟁 시 우리 한국 해군 활약상도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대단한 우와. 활약이 있었네요. 예. 선생님 그럼 잠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네. 2부에서 우리 해군의 더욱 멋진 활약상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루봉 천자봉 해가 뜨면 어부들 통통 배로 고기 잡고 지네만 너른 바다 다리 뜨니 군인들 군함으로 지켜주네 어허라 좋구나 진해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진해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네, 오늘 제2조와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군 대력 전형하신 우리 손영섭 선생님 모시고 일부 해군 최초의 전투함 이야기와 6.25 발발 시점에 큰 공을 세운 우리 옥계해전 그리고 부산에서 적을 전멸한 이야기에 이어서 2부에서는 6.25 때 해군의 활약상 더 큰 활약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일 그 역사 선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다가 맞아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죠? 너무 즐겁고 재밌고 네. 의미있고 너무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말 역사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손영섭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6.25 전쟁 발발 시에 우리 한국 해군은 전투함이 백두산함 한 척이었습니다. 네.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백두산함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BC-701함과 동일한 함정 3척을 확보해가지고 귀국하던 중 하와이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들으셨지요. 예, 그리고 이 백두산함을 시발점으로 해서 6.25 전쟁 중에 1430톤급 호위함 5척, 450톤급 구잠함 2척, 네. 270톤급 구잠정 4척, 40톤급 의뢰정 4척 등 30척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런 함정으로 우리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과 비교할 때에 전투 임무를 잘 수행하였고 연합 작전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진짜 아까부터 생각을 한 거지만 이 손원일 제독님이 성견 지명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6.25 났는데 군함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야. 맞습니다. 진짜. 예, 이것은 우리 한국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네. 해군 창군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몸을 삼가 바치겠나이다 네. 라는 것을 내세웠고요. 이러한 정신은 6.25 전쟁 때 유감없이 발휘가 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대표적으로 잘한 것은 우리 대한해 배전과 네. 통영 상륙 작전과 덕적도 영흥도 탈환 작전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시 참전 네네. 서울 수복 작전의 최선도에 한국 해병대를 투입하고 네네. 양민을 보호하고 부역자를 처리하면서 피난민 수송 대책 등 모든 지원을 잘 했지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진짜 해군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네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민족을 위해서 음. 다양하게 앞장섰던 해군.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8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영관 총장님은 네네. 6.25 전쟁 시에 한국 해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해군의 6.25 전쟁 때 활약상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네. 특히 이 세 가지는 역사에 기록될 만하다라고 세 가지요, 얘기를 선생님? 합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네. 한국 해군이 6.25 전쟁 발발 시 북한 해군보다 우세한 전투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우세한 전투력 첫 예, 번째,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해 통제부라는 예비 지휘소를 두어서 네네. 전쟁 기간 내내 지휘 통신 두절 없이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런 것도 예. 아닌데도 대단하게 통제하고 있었군요.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네네. 진해 통제부는 현재 진해 기지사령부인데요. 네네. 거기서 모든 지휘를 다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전쟁 중에도 우수한 인재 보호와 양성을 위해서 음. 사관 생도들을 무모하게 전쟁 때 보내지 않고 네네. 정규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도 예, 아셨군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우리 해군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 또 다시 또 우리 박수 한번 또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정말로 네네. 참 대단한 감동입니다. 맞아요. 예. 선생님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시 태어나는 백두산함의 영웅들 PC-701 막 이러면서 지난해에는 뭐 오페라가 또 리허설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백두산함은 1959년 7월에 퇴역을 해서 한 네네. 채는 해체됐죠. 네네. 그리고 그 마스트는 네네. 그 당시 갑판사관이었던 최영섭 소위가 대령이 되셔서 네네. 해군 상관학교에 근무할 때 그분이 주축이 돼서 네네. 1966년 8월에 해군 상관학교 해사반도에 세워졌고요. 네네. 2010년 6월 25일 백두산함 돛대라는 이름으로 등록문화재 제463호로 지정됐습니다. 와, 문화재 등록 여기서도 박수 쳐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오늘 예, 박수 칠 맞습니다. 일이 많네요, 네. 선생님. 아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문화재 등록됐다 해서 박수는 네네. 쳤는데 네네. 근데 마스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스트는 네. 갑판에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게 깃발 그- 같은 거 예, 꽂아놓는 큰 예, 기둥을 범선을 보면은 네. 네네. 범선을 보면은 거기다가 네. 이렇게 헝겊을 넣어서 바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기둥을 세우죠. 돛을 다는 그런 예, 그- 기둥 네. 같은 거.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 엔진으로 배가 가기 때문에 네. 그 돛대 그 잘 없는 마스트는 거죠. 네네. 아, 지금 이제 이제 신호 기기를 올리고 음. 안테나를 달고 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배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네, 심볼.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3인치 함포는 우리 해군 사관학교 해사반도 입구에 설치를 했지요. 네. 그리고
우리 해군은 1988년도에 네네. 부산 중앙공원에 대한해배전 전성비를 세웠습니다. 아. 예, 그 전성비 조형물은 PC-70이란 정면 형상과 함포, 포신, 포탑을 나타내고 네네. 마스터는 약 15m 정도로 했습니다. 음. 전성비가 제막된 이후에는 그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네. 매년 6월 25일 그 참전 전우들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대한해배전 전성기념 행사를 했고요. 네. 2008년도부터는 그 해군 작전사령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해군 작전사령부가 주관으로 일을 해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1일 우리 전쟁기념사업회에서는 네네. 고 김창학 하사를 5월의 호국 인물로 지정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의 흉상 봉안식을 거행했고, 네. 그리고 고 전병익 중사는 그 당시 갑판사관이던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주축이 돼서 그의 유족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제64주년 기념식에서 네네. 전병익 중사의 유족에게 음. 을지무공 훈장과 훈장 수여 정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건 57년 만에 되찾아준 대한해배전 유공 무공 훈장이고요. 네네. 60년 만에 사진으로 만나는 여동생 그 전월선 씨는 훈장을 받아들고 흐느끼 울었습니다. 또 목이 메이시네요.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6.25 때니까 거의 뭐 60년이란 시간이 지나 이렇게 그 부산 해전에서 목숨을 바쳤던 바로 그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해 생명이 이제 끝나갈 시점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들의 감사함을 지금이라도 기억하게 해주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렇죠. 네. 그 해군본부는 2010년 6월 24일 네네.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서 네. 대한해배전 전성비 앞에 네네. 그 김창학과 전병익 전사자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두 전우의 흉상을 세운 후에 네. 그들의 출신 초등학교의 흉상을 건립하고자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이초등학교와 네네. 경기도 평택시 부용초등학교 교장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0월 3일 소이초등학교 교정에 전병익 흉상이 건립됐고 네. 2014년 9월 28일 부용초등학교 교정에 김창학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보훈부는 김창학을 2013년 6월의 전쟁 영웅, 그리고 2019년에는 조병익을 12월의 전쟁 영웅으로 선양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우리 해군본부는 최용남 함장의 흉상을 네네. 김창학과 전병익 흉상 중간에 설치해서 2016년 6월 26일 날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함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운데다 딱 예. 해서 통솔하는 모습으로. 아, 이거 진짜. 그리고 또 해군은 그 김창학과 전병익 두 전우의 토론을 네네. 기리고 숭고한 호국 정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네. 해군 군함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군함 이름이 됐군요. 예. 최신의 윤영하급 유도탄 함인데요. 네네. PKG라고 합니다. 음. 그게 김창학 함은 2014년 3월 4일 날 취역을 했고 네네. 전병익 함은 2018년 1월 11일 취역해서 모두 남해 바다를 초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역사적 영웅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정말로 뜻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군함 이름이니까 또 많이 불려지고 또 앞으로 또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국가보훈부는 대한해배전 성전의 주역이고 네네. 우리 한국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 PC-701 함을 네네. 2021년 6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전투함이 영웅으로 선정도 그렇네?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이야, 이 군함으로 다시 태어난 영웅들. 네. 그 백두산함이 지금의 그 전투함에 비하면은 정말 보품이 없는 네, 함정입니다. 옛날 거니까요. 예. 예.
그러나 한국 최초의 전투함이자 국난을 극복한 군함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해군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도 꼭 그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그 특집 방송 2부 마무리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영석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시민들이나 우리 예.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네네.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 제이조와 진해조화에서 네네.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대한해외전과 백두산함 702라의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대한해외전 전선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슨은 우리 대한해외전의 성전을 6.25 전쟁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73년 전에 최선을 다한 우리 백두산함 701함의 영웅들과 네. 우리 한국 해군의 초석을 다진 손해일 해군 참모총장님과 장군 원로 선배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선양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맞아요.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좋으셨죠, 선생님? 예,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네네. 정말 참 우리가 이 진해마을 라디오가 생기는 이후에 정말 우리 또 좋은 프로들도 많았지만 특히 오늘은 어떤 프로요? 예. 제이조와? 예, 제이조와 진해조와. 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정말로 이 또 우리가 해군과 관계 있는 또 해군의 역사와 관계 있는 이러한 숨어 있는 이야기 진정으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손명석 감사드리고 선생님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좋아하네. 우리는 진해의 모든 것 사랑하네. 네, 저희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채널 고정. 네, 오늘 3부에서는 우리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 우리 김미화 선생님과 함께 우리 동네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화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6월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23년 6월 10일부터 창원시 시내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 시행한다고 합니다. 외곽 지역 급행버스를 신설하고 간지선 노선 효율화 및 BRT 연계 강화를 합니다. 무료 환승 혜택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는데요. 창원 특례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한해 우선 실시한다고 합니다. 개편 노선 확인은 창원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버스 이용객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 및 군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총 118개의 공공시설, 음식점, 숙박업 등에서 정상 요금의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군복 착용 또는 신분증, 입영 통지서를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창원 특례시 누리집 입영 장병 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군대를 갈 수도 없고 참. 군인 가족으로서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넘어가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6월 3일부터 9일까지 그 7일간 배우고 즐기는 소풍 제1회 창원시 환경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3일엔 창원 그린 엑스포, 4일엔 생활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있었고요. 5일 월요일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오전 10시부터 환경의 날 기념식이 있으며 7일 수요일엔 오후 2시부터 KBS 창원홀에서 타일러와 함께하는 환경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네, 8일 목요일 오후 2시엔 제30회 환경수도 창원 포럼이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며 9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용지호수에서 매일매일 기후행동 캠페인이 열립니다. 날짜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니 시간과 장소 확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창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공연 소식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오후 7시 30분 진해 야외 공연장에서 진해 문화센터 기획 공연으로 채백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 준비네 리듬 범퍼럼. 네, 그게 넘어가세요. 낭만에 대하여 맞나요? 네. 네,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네. 창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티켓 전석 5만 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라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가 가능하고요. 채백호 선생님을 25,000원에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특별한 기회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다자녀, 음. 임산부 등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임신도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또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경남 교원 유스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한국 싱가폴 문화예술 교류음악회가 있습니다. 싱가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국을 방문해 함께 연주하고 8월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함께 연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통 클래식에서 애니메이션 곡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며 전석 초대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취약 아동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참고로 진행을 제가 하니까요. 여러분 예쁜이 보러 오세요. 네, 네. 꼭 가야 되겠어요. 네, 다음은 연극. 너무 영혼 없었나요? 네. 네, 다음은 연극 난파 가족 소식입니다. 이 공연은 극단 미소와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 속에서 상주 단체의 우수 작품을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도민의 공연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시대의 가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유쾌하지만 웃어 넘길 수만은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네. 6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이틀 동안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만 13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일반석은 10,000원, 청소년석은 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공연은 좀 전에 1, 2부 시간에 우리 PC701 백두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네, 그 고맙습니다. PC701 백두산함이란 타이틀로 네네. 아이네 앙상블과 함께하는 호국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공연이네요. 네, 6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그리고 6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송도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오, 또 네. 가야 되네요, 또. 네, 그래서 이 TMI를 조금 더 하자면요. 네네. 이 아이네 앙상블의 음악 감독님의 네네. 부친이 네네. 이 백두산함 승조원이셨대요. 오, 저도 들었어요. 네. 더 그래서 의미가 더 남다를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네. 공연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그 감회가 새로우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창원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소식입니다. 폴의 레퀴엠 매니아들께서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밖에 영화, 음악, 뮤지컬, 음악회까지 6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로 함께할 수 있으며 취약 아동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시립합창 단원이어서 저도 함께 노래를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끌어 나가는 시립예술단인 만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또 좋은 음악 퀄리티는 전원 성악 전공자로 이루어진 와. 프로 합창단이 우리 네. 지역에는 창원 시립합창단밖에 없거든요. 꼭 오셔서 퀄리티 높은 음악회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다음 달에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박또박한 말투로 똑똑한 소리로 이렇게 김미아 네. 선생님 6월에 소식들이 엄청 많네요. 네, 이것도 다 못 담았어요. 야, 제가. 부지런히 취재를 다니신 네.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달에 더 다양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마지막인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네. 오늘 정말 그 우리 손영섭 우리 그 전 음. 해군 대령으로 전역을 하신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특히 백두산함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해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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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아 선생님도 인사하시죠? 네, 오늘 정말 그 해군의 가족으로서 정말 음.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요. 네네. 또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울컥하시고 네, 오늘 또 눈물도 좀 희노애락이 흘렸고. 함께하는 네. 방송 살아있는 방송 네. 제이조와 지네조와 네, 다음 달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2023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 해군 대령 손현섭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6.25 관련 우리 해군의 역사와 활약상을 함께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감사한 마음 잊지 않길 바라보면서 2023년 6월에 함께한 제이조와 지네조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지원의 강소영, 진행의 조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